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각형을 18개 그려놓고 그 사각형의 내부를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면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택했던 것을 해제하는 토글하는 거죠. 사각형의 상태를 토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 블로그에도 있지만 그 이거 카페군요. 카페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사각형의 내부에다 이제 사각형을 선택한 형태가 아니라 원을 그려넣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선택이 한 번 누르면 검은색 원이 그려지고요. 또다시 한 번 누르면 흰색 원이 그려지고 해서 이 원이 검은색 한번 그려졌다가 흰색 한번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지금은 이제 두 번 클릭하면 토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이렇게 하면 토글 되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토글 되지 않고 같은 위치에는 다시 눌러지지 않게, 즉 검은색 원이든 흰색 원이든 없는 사각형에는 원을 그릴 수 있지만 검은색 또는 흰색 원이 그려져 있다면 그 사각형에는 그림을 다시 못 그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제가 이제 사각형을 18개 그려놓고 그 사각형의 이제 상태가 1인지 0인지 이렇게 비교해서 1이면 이제 선택되어 있고 0이면 선택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그 상태만 이렇게 토글해서 그 상태만 이렇게 반전시켜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검은색 원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흰색 원을 그릴 것인지 요걸 기억해야 되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메인 함수의 기존 예제에서는 메인 함수에 이렇게 2차원 배열 하나만 선언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이제 상태가 세 가지인 거죠. 사각형의 상태가. 그래서 0이면 놓여져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원이 안 그려져 있다. 그다음에 그 1이면 뭐 검은 원이 그려져 있다. 2면 흰색 원이 그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가 하나 더 늘어나야 하고요. 일단 그죠? 0이냐, 1이냐, 2냐 이런 식으로 0, 1뿐만 아니라 값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캐릭터 스텝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변수가 0이면 검은색 원을 그릴 차례고 1이면 흰색 원을 그릴 차례다. 이런 식으로 어, 검은 원을 그릴 것인지 흰 원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상태를 기억할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공하는 그 이지윈 32 라이브러리에서 setApp 데이터 함수는 인자를 하나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변수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인자를 더 늘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오늘 적은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잠깐 글을 적었는데 사실 이제 매개 변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게 하는 형태로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이 사실 C1에서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etNameList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런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 이제 인자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나열하고 쓰다가 막 인자 더 필요하면 또 세 개 되고 네 개 되면 결국 이 함수의 인자가 달라진다는 뜻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 부분에도 코드가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프로그램의 그 유지보수를 더 좋게 하고 더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일단 제가 요점만 이야기 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매개변수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요. 이 구조체를 넘기는 방식으로 한다면 매개변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들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게 하나의 매개변수만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하나 또는 두 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자 제가 이집인 32 만들 때 아까 요 함수도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거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넘어가는 게 매개 변수, 그러니까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사용해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될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면 어, 이 매개 변수를 더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매개 변수는 유지하고 구조체의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미 이 설명을 생략하고 사용법부터 알려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명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요런 글도 적었고요. 이런 글도 적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을 만약에 한꺼번에 쓰고 싶다면 이렇게 스테이트 2차원 배열을 그냥 바로 set 앱 데이터라는 함수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체를 미리 하나 선언을 하는 거죠. 이 구조체 이름은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름을 정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용할 그죠? 자기가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구조체를 선언을 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개수도 지금 좀 더 늘릴게요. 아까 그림에 제가 웹에서 보여드렸듯이 가로축, 세로축 한 12개, 12개 정도로 늘리고요. 그럼 이제 사각형이 너무 커지니까 사각형의 각 폭은 폭과 높이는 30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12 곱하기 12 그죠? 144개의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이 변수에는 0 또는 1을 기억시켜서 0이면 검은색 선택된 사각형에 검은색 원을 그리고 1이면 흰색 원이 그려지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럼 이제 이 앱 데이터라는 구조체가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를 그룹 지은 거니까 이 변수를 사용해서 선언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변수를 써서 여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값을 다 0으로 초기화해야 되니까 초기화를 쉽게 하는 방법이 메모리 set이라는 함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 변수의 지역 변수를 넘기고 다 0으로 초기화하겠다. 사이즈 오브 해서 여기다가 쓸 때는 사이즈 오브하고 자료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앱 데이터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앱 데이터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변수명을 그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et 데이터일 때는 요 주소를 데이터의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고 사이즈 오브 그러니까 앱 데이터 적으셔도 되고 데이터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둘 다 앱 데이터 적으셔도 되고 데이터 적으셔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내부적으로 저 두 가지 2차원 배열과 스텝이라는 저 변수의 값이 모두 다 저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값 변수를 넘길 때도 이제는 그 배열만 넘기고 뭐 스텝 따로 넘기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체로 바뀌었으니까 이 구조체의 데이터를 데이터 변수의 주소를 그냥 넘겨버리면 그 2차원 배열과 그 스텝이라는 그 변수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고요. 그리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포인터 쓸 필요가 없고요. 그죠? 앱 데이터 포인터 p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를 한 번에 다 받아버리는 거죠. 받아버리고 여기서 그릴 때도 여기다가 이제 여기 쓰던 거 있죠. 여기다가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화살표하고 스테이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원래 쓰던 2차원 배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데 이제 스텝 변수를 하나 더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바뀐 거죠. 바뀐 거고 여기 쓰는 것도 똑같이 이제는 여기 가져올 때도 이렇게 2차원 배열 포인터로 캐스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앱 데이터 포인터 뭐 p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자료용도 앱 데이터였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아닌 좀 단순화된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똑같이 p 데이터의 화살표의 스테이트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기존 소스랑 동일한데 동일하게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정보를 다루게 되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주소가 p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그 사각형들을 그리게 하는 기존 소스가 그러니까 구조체 형태로 바뀐 겁니다. 지금 딴 거 하나도 수정 안 했고요. 2차원 배열로만 되어 있던 코드에다가 2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지금처럼 구조체를 추가로 선언을 하고요. 그죠?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이 구조체를 변수로 선언해서 초기화하고 내부 데이터로 지정한 다음에 이제 쓸 때는 이렇게 구조체 포인터가 넘어가서 구조체 포인트 형식으로 쓰는 그죠? 이런 형태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사각형 내부를 클릭했을 때 그냥 일용으로만 바꿔서 사각형 색깔만 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각형의 원을 그리는 그죠? 1령에 따라서 스택 값이 1령에 따라 지금 처음은 0일 겁니다. 0을 제가 검은색 원이라고 할게요. 0 값을 왜냐면 저 여기다 다 0으로 넣었으니까 전체가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텝이 처음에 0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들어와서 뭐부터 할 거냐면요. 지금은 그냥 그 상태를 이렇게 나한테서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토글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토글을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거죠. P 데이터의 그죠? 이 스텝이 그죠? 스텝이 만약에 1이면 뭡니까? 흰색 그 원을 그릴 차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값에다가 클릭한 위치에다가 제가 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요. 스테이트 값이 0이면 지금 검은색 원이든 흰색 원이든 둘 다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1이면 검은색 원이 그려져 있다. 2면 흰색 원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한 겁니다. 그렇게 정할 거기 때문에 2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거는 이제 이 그 스테이트가 1이면 2번을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스테이트가 아니죠. 스텝이죠. 스텝 스텝이 0이냐 1로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else이면 이제 검은색 그 원을 그리겠다는 뜻이니까 1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state라는 저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 0은 지금 아무런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원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스텝 값이 1이면 흰색 원을 그릴 차례니까 2라고 대입을 하는 거고요. 만약 스텝 값이 0이면 그 1을 대입해서 검은색 원이 그려졌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상태를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글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0, 1로 바뀌는 게 아니라 0인 값이 1 또는 2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성하면 되고, 이제 한번 이제 검은색 원을 그렸으면 그 다음번에는 흰색 원을 그려야 되고, 흰색 원을 그렸으면 그 다음번에는 검은색 원을 그려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 스택 값이 0 또는 1 값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대로 이제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 스텝 값을 토글하는, 그러니까 스텝 값이 0이 되었다가 1이 되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0이냐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트 값은 1 또는 2로 기록하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스테이트 값에는 0, 1, 2 값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그릴 때 그때는 색깔만 다르게, 그죠? 여기다가 색깔만 이렇게 둘 해서 색 차이만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을 그리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렉탱글이 엘립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엘립스로 바뀔 거고, 검은색 원과 흰색 원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지금 여기 인덱스는 이제 0과 1이죠. 그러니까 0이 이제 검은색으로 할 거고요. 1은 흰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255, 255, 255가 이게 흰색이죠. 이게 흰색이고 다 255인 게 흰색이고 다 0인 게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0이면 요거 1이면 요거 하는데, 이 스테이트 값은 지금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 0이냐 1이냐 2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다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0일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자기 사각형에 그려지던 파란색, 그죠? 원래 색상을 제가 지워버렸네요. 원래 색상이 어두운 파란색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원래 색상 128 이렇게 하면 처음에 그 이제 3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3을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색상이 세 가지죠.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야 되죠. 아무것도 안 그려지니까 그때는 렉탱글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렉탱글이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이나 그러니까 흰색 원이나 검은색 원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색깔을 같이 세 개로 두게 되면 이 엘립스 원을 그릴 것인지 사각형을 그릴 것인지 이제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 지금은 사각형 안에 원이 딱 그려지는 형태라서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입품은 하나 넣어도 되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이제 루틴이 섞여서 안에 포문 안에 입품은 들어가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않고 사실 뭐 근데 어차피 포문도 입품문이라 여기 입품문 하나 더 들어가나 포문이 나눠지나 사실 퍼포먼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일단 원칙적으로 제가 둘 다 해볼까요? 여기에 사실 여기 입품문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 0이면 렉탱글 그리고, 이 값이 0이 아니면 원을 그리는데 흰색 원을 그릴 것이냐 검은색 원을 그릴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테이블 값을 이용해서 파란색을 그리든지 검은색을 그리든지 이렇게 그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하냐면요, 그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보면 압니다. 이렇게 먼저 렉탱글로 먼저 우리 기준이 되는 사각형을 다 그려요. AN GLE 렉탱글로
다 그리고 색깔은 여기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RGB로 어두운 파란색 255 아니다 0,128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다 그려놓고요. 다 그려놓고 오히려 컬러는 두 개로 그냥 유지합니다. 두 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죠? 컬러는 두 개로 유지하고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원을 그러니까 사각형을 미리 다 그려놓고요. 사각형을 미리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원만 다시 그리는 거죠. 놓인 원만. 기준이 뭐냐면 그 원이 놓여졌다면 if 이 값이 그죠? 이 값이 0이면 안 놓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안 그려졌다는 거 놓여진 게 아니라 원이 안 그려졌다는 거죠. 원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아닌 경우, 그죠? 0이 아니면 1이면 이게 1 또는 2겠죠. 1인 경우에만 이렇게 엘립스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폼을 도는데 이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엘립스를 체크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요 색깔이 그 원을 그리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값이 뭐예요? 여기 0일 때는 안 들어오죠. 1 또는 2일 때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0일 때는 여기서 패스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 값이 지금 이렇게 적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0보다 클 때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0이 아닐 때만 들어오라는 거니까 1 또는 2가 들어오는 건데 그럼 필 컬러가 1 또는 2 값을 이 값이 1 또는 2 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 범위를 벗어나죠. 얘는 지금 두 개니까 0, 1 가지는데 1 또는 2 값 가지면 여기 매칭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1만 빼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태값이 0, 1, 2 세 가지밖에 없는데 0은 절대로 못 들어오고 저 이 품원에는 1 또는 2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1 또는 2만 들어옵니다. 근데 1 또는 2 값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0, 1로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죠. 스테이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에 빼기 1을 하면 얘는 1, 2 값이었는데 빼기 1 하면 0, 1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검은색이면 검은색으로 그죠? 1이었으면 0이 되어서 이 색을 쓸 거고 만약 2였으면 빼기라면 1이 되니까 이 색깔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검은색 또는 흰색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쵸 다 됐네요. 이렇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작을 해서 아이고 실행이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에러가 나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종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빌드하면 빌드에 성공했네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이 아까 이제 12 곱하기 12로 했으니까 원이 많아졌죠. 많아졌고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검은색 원 한번 그죠 흰색 원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되는데 지금 뭘 처리 안 했냐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려진 데를 다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검은색이면 흰색 이렇게 놓는데 또 그러니까 그린데 또 그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결을 하고 싶다면 여기 이제 0일 때만 놓여지도록 해야 되는 그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0일 때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밖으로 빼고요. 아예 가져오는 걸 밖으로 빼고 현재 이 그려지는 값 있죠. 이걸 스텝 값으로 그리기 전에 뭘 하냐면 이 값이 여기다가 엔드 하나 더 걸었어요. 여기다가 이 값이 0일 때만 그죠? 0일 때. 0일 때 이렇게 안 적죠? 여기다 보통 이렇게 not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요. 현재 그 사각형의 상태가 0, 즉 흰색 원이든 검은색 원이든 둘 다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만 이렇게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똑같은 코드인데 저거 하나만 조건문이 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리다가 같은 위치를 다시 누르면 이제 안 그려지는 거죠.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요 조건문에 걸려서 즉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원을 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은 1 또는 2로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검은색 원이든 흰색 원이든 이렇게 그려진 곳에만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보충을 한다면 지금처럼 요것도 다 똑같아요. 내가 요 루틴을 한번 볼까요? 요 루틴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1일 때 2 대입하고요. 결국 else는 0일 때겠죠. 0일 때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 0일 때 2, 1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값에? 그러니까 스텝 값보다 1 큰 값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값이 1일 때 2가 대입되는 거고 else면 0일 때 1 대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값보다 1 더 큰 값이 여기 스테이트의 상태에 대입하는 거니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적지 마시고요. 이렇게 if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프로그램하면서 if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써도 되겠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스텝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텝에다가 플러스 1을 적어주시면 스텝이 만약에 0이면 1이 들어갈 거고요. 스텝이 1이면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스테이트가 스텝의 상황을 반영해서 1 또는 2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흰색 원이나 검은색 원을 교차로 그릴 수 있고 그려지지 않은 그 사각형만 그릴 수 있도록까지 다 작업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바꾼 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고 놓여진데 안 놓여지죠. 그죠? 그려진데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사각형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에 클릭을 했을 때 스택 값이 0이면 검은색 원이 그려지고 스택 값이 1이면 흰색 원이 그려지도록 하는 것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비교적 그 기존 예제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되면서 구조체를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너무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려고 예제를 조금 더 하나 더 추가를 한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구조체를 왜 추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썼을 때 이제 어떻게 형태가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색깔을 토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색깔에 또 새로운 상태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건문을 안 쓰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영상은 제가 다음 강좌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